감정적으로 무적이 되어 모든 고통을 차단하세요. 칼 융, 당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이나 판단의 시선, 거절,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불가피한 상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죠. 아마 당신은 사실 속으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데 그 감정이 표현될 공간을 찾지 못해 괜찮은 척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지쳐 있을 것이고 사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잠시 쉬는 시간, 이 끊임없는 무적이 되라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상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이 말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그 고통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마비시키려 하거나 감정적 요새에 자신을 보호하려 하거나 무관심에 가면 뒤에 숨으려 할 때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 실망시키는 행동, 그리고 당신을 내면에서 황폐화시키는 침묵의 인질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나 개인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현실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누가 자신의 취약함을 더 잘 숨기는가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로웬은 신체 심리학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우리가 겪는 일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로 정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무관심하거나 손대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에 관한 것이며 현재 당신의 심리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감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플 수 있는 몇 가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이 처음으로 그 고통이 진정으로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잘못 선택된 말들, 겪었던 버림, 예상치 못한 배신들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 안에 이미 열려있는 상처가 없다면 당신을 상처 입힐 힘이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당신 안에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방식,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래된 트라우마, 그리고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힘으로 감추는 공허함입니다. 로웬은 우리가 외부 세계 앞에서 느끼는 고통이 우리 내부 세계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의 반영일 뿐이라고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명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한마디의 댓글에 무너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당신이 여전히 고통을 겪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좋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이해심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환상일 뿐이며 그것에 집착하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고통을 멈추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 한 당신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억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공명을 일으킬 때만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전쟁터가 존재합니다.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진정한 변혁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는 한 왜 그런지 모르고 반응하며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을 느끼고 나중에 스스로를 방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 당신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로에는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며 당신은 이를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느끼는 고통, 아무 이유 없이 터지는 분노, 설명할 수 없이 밀려오는 슬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잊혀지고 무시되며 억압된 부분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로웨는 이 어두운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단순한 막연한 생각의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힘이며 당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기억, 트라우마, 욕망, 두려움의 전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어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궁금해하나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들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지점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코 그것들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심리적 카펫 아래로 밀어넣었고 이제는 그 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웨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죄는 해방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신을 판단하고 억압하고 침묵시키며 마치 이것이 무언가를 해결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의식이 당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위험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반복하는 독성 관계에서, 깨지지 않는 자기 파괴 패턴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기에서.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깨우려 하고 있지만 당신은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 있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을 중단하세요. 당신이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감정의 인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할수록 내부의 고통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은 저항의 행위가 아니라 깊은 이해의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이 힘이 갑옷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오는지를 말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닫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벽을 쌓고 가면을 만들고 감정적 갑옷을 개발하여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상관없어, 아무것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로웬이 정확하게 말했듯이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라. 하지만 인간의 영혼에 닿을 때는 단지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이 되어라. 그리고 당신이 강하고 무적이며 통제된 캐릭터 뒤에 숨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영혼은 보이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통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당신이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과의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고 해서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이미 포용된 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무적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 두려움, 결점, 불안감을 통합할 때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고 선택하며 더 이상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로웨는 이를 개인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빛과 그림자, 자아와 무의식의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화는 완벽함의 과정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칠수록 고통은 더 가까이 따라옵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할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모든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때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면 댓글에 인식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작해 봅시다.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자아 발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면요. 이 영상에 특별한 흔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문장을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의 통합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다음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욱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릴 적부터 고통을 싫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약함의 신호라고 가르쳤고 울음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으며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피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도망칠수록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더 나쁜 것은 고통이 형태를 바꿔 불안, 분노, 무관심, 지루함,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충동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출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터널을 파고 들어가 어느 날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로웨는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영혼의 메신저이며 무의식의 알림이며 자신을 불러주는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숙녀와 같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그녀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녀를 초대하여 앉히고 커피를 대접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바쁘게 지내고 무감각해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이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사실 고통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픕니다. 당신 안에는 성장하고 싶어하는 부분과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는 변화에 대한 외침이 있지만 통제에 익숙한 당신의 자아는 그 부름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마찰 속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아프고 성장은 아프며 오래된 믿음을 놓아주고 유독한 관계를 끊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죽게 하는 것은 모두 슬픔이며 내부적으로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파괴의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해체될 때, 확신이 무너질 때, 고통이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 당신은 마침내 보호의 층 연기 가면 없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고통은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무릎 꿇게 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로웨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길의 끝이 아니라 개별화로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계곡을 건너기 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시 표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건너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통과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개별화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잔혹해 보이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결국 자유롭게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화의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그 여정을 완수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아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로웨는 개인화를 자신이 누구인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을 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외부의 거부감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을 정의했던 많은 것들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니고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니며 사랑받고 존경받거나 감탄받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생존은 삶이 아닙니다. 개인화는 생존을 넘어서는 삶의 부름입니다. 무의식이 억압되고 숨겨지고 왜곡된 모든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개인화는 필요합니다. 로웨는 개인화가 페르소나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페르소나는 집단적으로 편리한 가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피부를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손대기 힘든 존재가 되어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괴물과 마주하며 당신의 수치, 결핍, 분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명료함, 자신의 어둠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이 당신에게 승인 인정 또는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매 논쟁에서 이길 필요도, 강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정적 갑옷은 껍질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응적이지 않게 되었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표면에서 살지 않고 깊이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독.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표면, 가면,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불가피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거부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숨겨졌던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으로 이끌어줍니다. 방패로서의 의식.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할 내용입니다. 의식은 당신에게 아무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일한 상태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 아주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채 외부의 고통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거절은 계속해서 찔러오며 상실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깨어남은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픔이 느껴지더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느끼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과거, 운명을 탓하지 않는 것이죠. 로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형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외로움의 공허함,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고뇌에 저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숨고 침묵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완벽해지려 하고 강해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쳐있고 세상과 자신에 맞서 싸우는 것에 지친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정적 면역력은 강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갑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유발 요인 패턴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느끼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받지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깊이 잠수하는 것입니다. 표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파도에라도 상처를 입지만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침묵과 안정성, 힘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당신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합, 존재, 접근성의 장소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해도 더 이상 타격을 줄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취약성은 사실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이 숨을 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완전히 드러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면모, 상처, 한계, 결점, 그리고 위대함, 이 모두가 드러날 때 외부의 판단에 대해 무방비가 됩니다. 이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수용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당신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수용의 상태에서 당신은 마침내 외부에서 찾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소수만이 이해하는 역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보호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서 옵니다. 다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에서 옵니다. 견디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에서 옵니다. 아직 방어가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부서질 것을 허락하고 자신의 존재의 모든 조각을 들여다보며 심지어 깨진 부분조차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두려움을 넘어 살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는 것은 유일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려움을 넘는다는 것은 당신이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거부당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중심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도전과 마주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보겠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트라우마가 해결되며 모든 그림자가 통합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화의 여정은 지속적이며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 시작하세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마주해야 할 것을 보기 전에 직면해야 할 것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용기의 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길입니다. 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실을 깨닫기로 결심한 모든 인간은 아직 인식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빛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자아의 집으로 돌아가는 같은 길의 순례자입니다. 어떤 이는 앞서 있고 어떤 이는 뒤에 있지만 모두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딛는 각 걸음은 당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통합, 존재의 자리에서 삶을 살기로 결심할수록 세상은 더 많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당신의 여정에서 저희의 댓글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도피 대신 의식을 선택했던 순간, 숨기기 대신 어려운 진실을 선택했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여행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함께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더 이상 반쪽으로 사랑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반쪽으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온전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 혁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더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첫걸음에서 멈추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느끼세요. 계속 깨어나세요. 진정한 온전하고 강렬한 삶이 두려움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